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이 화면을 보고 있고 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요, 놀랍게도 1932년 노벨상 수상 연구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속의 이 복잡한 암호 체계를 풀어 헤쳐서 현대 신경과학의 문을 활짝 연 두 과학자의 정말 놀라운 발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활동의 물질적 기반. 1932년 노벨상 연설에서 나온 이 한마디.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신경계에서 시작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볼 건데요. 먼저 우리 몸의 통신망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교환국의 비밀을 파헤친 쉐링턴, 그리고 전선의 언어를 해독한 에이드리안, 이 두 천재의 발견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조각들이 어떻게 딱 들어맞아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몸의 전신 시스템. 이 어마어마한 통신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은 그 기본 부품이 뭔지, 구조가 어떤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이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 시스템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골지나 카엘 같은 선구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마침내 그 기본 부품을 찾아냈죠. 그게 바로 뉴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포였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거대한 전화 시스템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수십억 개의 신경은 전국을 잇는 전화선 같은 거고요. 뇌와 척수는 모든 신호를 받아서 연결해주는 중앙 교환국인 셈이죠. 이 비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전환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환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탐험가 찰스 셰링턴 경은 바로 이 교환국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호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결정이 내려지는지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셰링턴은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어요.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반사작용에 집중한 거죠. 왜냐하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떼는 것처럼 반사작용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민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계가 순수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창문이었던 셈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반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1번.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자극이 생기죠. 그러면 2번, 신호가 교환국으로 쏙 들어갑니다. 3번, 교환국 안에서 신호가 착착 처리되고요. 4번, 야, 눈 깜빡여 하는 명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드디어 눈을 깜빡이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머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셰링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근육은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살짝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준비 상태, 이걸 근긴장도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는 반사작용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 이게 셰링턴 발견의 정수입니다. 뉴런 하나가 마치 갈림길에 선 운전자 같아요. 한쪽에서는 밟아, 가속해 하는 자극성 신호가 계속 오고 다른 쪽에서는 안 돼, 멈춰, 브레이크 하는 억제성 신호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럼 뉴런은 뭘 하느냐? 이 두 신호의 힘을 그냥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쪽 힘이 더 센지에 따라서 행동을 딱 결정하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 이 엑셀과 브레이크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바로 우리 모든 정교한 움직임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 셰링턴 덕분에 우리는 이제 교환국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그 전선 속을 오가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암호를 해독한 두 번째 주인공, 에드거 에이드리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에이드리언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화선이 엉켜있는 두꺼운 케이블 전체가 아니라 딱 한 가닥의 전화선만 콕 집어서 그 안에 대화를 도청하는 것과 같았죠. 그는 실제로 단 하나의 신경섬유를 분리해낸 다음에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증폭기를 써서 그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소리로 증폭시켜서 직접 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에이드리언이 풀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볍게 만질 때랑 세게 누를 때 그 강도의 차이를 신경은 어떻게 전달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한 자극은 뭔가 더 센 신호를 보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에이드리언이 발견한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깃털로 살살 간지릴 때나 망치로 꽝 내리칠 때나 신경 신호 하나하나의 세기는 놀랍게도 완전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무율, 영어로는 all or none 법칙입니다. 마치 총의 방아쇠를 살살 당기든 세게 당기든 일단 발사된 총알은 항상 똑같은 위력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신경 신호는 전달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딱 둘 중 하나뿐입니다. 중간이란 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강도는 대체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해답은 신호의 세기가 아니라 빈도와 개수에 있었습니다. 약한 자극은 똑똑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강한 자극은 따다다닥 하고 훨씬 더 자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경회선을 동원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결국 세기가 아니라 빈도와 양으로 강도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퍼즐의 두 조각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교환국의 원리, 그리고 전선의 언어. 이제 이 두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과연 신경계라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림이 딱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쉐링턴은 교환국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의 문법을 알아냈고요. 에이드리언은 그 결정이 전달되는 전선 속 언어의 알파벳을 해독한 겁니다. 문법과 알파벳이 만났으니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언어가 된 거죠. 다시 그 전화 시스템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쉐링턴은 교환원이 수많은 요청 전화를 어떻게 처리해서 연결해 주는지를 알아낸 거고요. 에이드리언은 그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목소리가 사실은 따와 따따 같은 아주 단순한 신호들의 조합이라는 걸 밝혀낸 셈입니다. 정말 완벽한 협업이죠. 이 두 사람의 연구는 단순히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낸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생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평가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단단한 발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의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더 깊은 비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파킨슨병 같은 질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들의 연구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대 신경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놓은 주춧돌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셔링턴과 에이드리언은 신경계의 기본 언어와 문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언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시, 즉 의식과 생각을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했어요. 하나의 반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과학에 남겨진 가장 위대한 질문이 아닐까요?